안녕하세요. 광주 북구 평생학습관 SNS 플랫폼 창업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는 비대면 쇼핑몰 창업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쇼핑몰 창업에 있어가지고 소개를 드리기 전에 유통구조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다수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생활은 자연스럽겠지만 판매자의 입장을 경험해 본 적은 많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렇기에 판매자로서 판매자 입장으로 기본적인 유통구조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총 4단계에 걸쳐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실제로는 더 촘촘하고 복잡한 상관관계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방식은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생산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상품을 생산하는 파트입니다. 농수산물로 본다면 이 생산자는 사과를 재배하시는 농부 혹은 전복 양식을 하시는 수산업자가 될 것이고요. 가전제품으로 본다면 생산공장이 되겠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또한 이용하고 있는 제품들의 최초 생산자는 맨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직접 물건을 우리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제품을 대량으로 취급하고 아니면 직접 생산하고 판매할 중간자에게 저렴하게 물건을 공급하는 역할, 그게 첫 번째 생산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아서 판매하는 책을 도매 혹은 총판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두 번째 도매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광주를 예로 든다면 광주 서구의 매월동 쪽에 커다란 농산물, 수산물, 첨가물 도매시장이 있는 것 아마 아실 건데요. 요즘은 소비자들이 직접 이런 도매처에 방문해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예로 광주 지역엔 없지만 특히 서울 경기 지방에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창고형 할인마트라고도 부르죠. 원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이 아닌 도매처의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식자재 마트도 이런 도매처의 맥락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넘어가는 단계가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한 판매자, 셀러의 파트입니다. 집 앞 슈퍼나 편의점처럼 소비자 가격에 판매하며 소비자와 1대1로 판매를 이루는 그 담당이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생산자, 도매처, 판매자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네 번째 소비자에게 물건이 제공되게 되고요. 그에 따른 그런 값은 소비자 가격으로 책정되어 도달하게 됩니다. 이 유통의 흐름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비슷한데요. 본 강의는 온라인 비대면 쇼핑몰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에 맞춰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살펴보면 생산자는 유통사, 곧 도매처에 본인이 생산한 제품을 빠르고 대량으로 판매하고자 저렴한 가격에 도매처에 공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량과 기본 정보를 받은 온라인 도매처는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몰로 물건을 구입할 때 보게 되는 제품이 예쁘게 찍힌 사진 혹은 제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와 그 소개글들을 이 도매처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다시 보시면 생산자가 도매처에 제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공급한다면 도매처는 판매자가 물건을 좀 더 수월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이미지나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소비자의 역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온라인 도매처에 등록된 수많은 상품들을 온라인 판매자, 그러니까 온라인 셀러들이 이 온라인 도매처에 가입해서 물건을 제공받게 됩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도매처가 만들어 놓은 제품 사진이나 제품 정보,
상세 페이지까지도 제공받아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각자의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에 그 물건을 올리고 판매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간혹 도매처에 공급받는 물건을 판매자가 직접 사진 촬영하거나 디자인을 해서 가공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어필하는 판매자도 요즘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생산자, 도매처 사이트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트는 사업자들에게만 가입이 허락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다수는 네이버 쿠팡, 지마켓 같은 플랫폼에 올라온 그 판매자들이 올린 페이지에 들어가서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를 이루어지게 되죠. 이렇게 보면은 판매자는 그 판매를 일으키기 위해 여러 가지 광고를 하거나 마케팅을 집행하거나 해서 판매 전후로 고객들의 질문에 대한 응대를 하기도 하죠. 그게 판매자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온라인에서 구매하게 되면 이 세 번째 단계인 판매자와 대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교환이나 반품, 환불 처리 같은 역할, 곧 CS 역할도 소비자는 도매차나 생산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판매를 일으킨 판매자에게 그런 질문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잘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이 기본적인 유통 과정이 있어서 이젠 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과정과 과정을 넘어가며 소비자 가격이 책정되게 되는 건 이해가 되실 텐데, 예를 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생산자는 과수원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사과를 유통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생산자는 100원에 도매처에게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매처는 100원의 사과를 사왔기 때문에 판매자에게는 영업이익을 붙여야 되겠죠. 판매 마진을 붙여 판매자에게는 사과를 200원에 팔고, 판매자는 도매처에게 200원에 사왔기 때문에 판매자 역시 이익을 남기기 위해 소비자에게는 300원에 사과를 판매하게 됩니다. 이를 유통마진이라고 부르죠. 이런 식으로 돈의 흐름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을 거쳐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상품은 온라인 시장에서는 대개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방금 보이는 내용은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물건을 구입하고 판매자는 도매처에게 도매 가격으로 구입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생산자는 그 제품을 도매처로부터 총판 가격에 판매를 하게 되고, 생산자는 결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바로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생산자는 농협과 같은 도매처로 물건을 보내고, 농협 같은 도매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판매자란다면 동네 슈퍼나 이런 슈퍼 등지에 판매해서 소비자에게 물건이 하나하나 실제로 전달되는 방식인데, 온라인 시장은 그럴 필요가 굳이 없죠. 그래서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직배송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유통마진도 줄어들고 소비자도 더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제품의 신선도, 그리고 유통 과정 중에 발생하는 손상 및 파손도 줄어들 수가 있겠죠. 이를 가리켜 위탁 배송을 통한 중개 쇼핑몰 운영이라고 좀 어렵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여기 판매자의 역할을 하는 게 목표가 되겠는데, 판매자 역시 이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무실이나 창고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하게 된다면 이 과정만 거치게 되면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바로 물건을 보내주기 때문에 판매자로서는 위에 보이는 것처럼 고객과 응대하거나 판매를 위한 플랫폼을 선정하는 그런 역할만 한다면, 과거에 기존적인 창고를 두거나 사무실을 두거나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컴퓨터 하나만으로도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 유통과정과 유통마진 및 온오프라인 쇼핑몰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이 판매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비대면 쇼핑몰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각의 실제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생산자와 소비자는
생산자는 예를 들면 아까처럼 농부라고 표현을 한다면 소비자는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이나 PC로 구입하라는 그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도매처와 판매자를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도매처는 뒤에서 한번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 텐데 도매 사이트인 도매국 혹은 이런 생산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인 셀러오션, 아래는 타오바오라는 중국 사이트인데요. 요즘은 중국에서 정말 물건이 헐값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서 이런 타오바오와 같은 중국 도매 사이트를 이용해서 국내로 들여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온라인 도매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판매자는 저와 여러분들에도 익숙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티몬, 11번가와 같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해서 소비자에게 연결하는 이런 걸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판매자들이 운영하는 플랫폼을 오픈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소비자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고 제품 구입이 가능한 시장이란 뜻이겠죠. 단 이런 오픈마켓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 통신 판매업 신고가 필요하고 판매 금액에 따른 부가세가 따라붙는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시장이라는 것이죠. 정식적인 사업자이자 판매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온라인 판매이기 때문에 관공서에 판매업자 신고를 하는 것, 이런 건 좀 당연한 부분인데 실제로 이걸 진행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큰 건 사실입니다. 또한 판매 금액의 1%에서 많게는 10%의 세금도 내야 되는 게 따르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겸업이 금지되어 있거나 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이런 행정상 창업자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부담이 따르는 게 사실이죠. 각자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오픈마켓에 대한 창업 방법은 이 본 강의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로 수많은 유튜버들이 오픈마켓 창업 방법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창업이나 쿠팡 창업 이런 건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공부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배경은 이런 오픈마켓을 통한 정식 사업자 등록으로 부업을 하는 것,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쉽게 이런 온라인 쇼핑몰, 비대면 SNS 플랫폼 창업을 지원해주기 위한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픈마켓을 통한 창업보다는 다음 강의에 이어질 내용인데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등록, 세금 부담 없이도 비대면 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소개해드리는 게 이어지는 3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가 준비되었고요. 이런 정상적인 과정, 생산자, 도매처, 판매자를 거치는 소비자에 이르는 이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온라인 시장 중에 오픈마켓이라고 부르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무엇을 산다, 거의 이 오픈마켓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오픈마켓을 통한 비대면 사업은 사업자 등록부터 세금 부담까지 이러한 어려움이 따르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어떨까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강의,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런 과정을 소개해드렸고 이어지는 내용으로는 이 도매처에 대해서는 한번 실질적인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이번 강의는 마치겠는데요. 도매처, 제가 말씀드린 도매국이라는 도매 사이트와 이 생산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셀러오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도매국이라는 도매 사이트입니다. 화면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물건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좀 뻔한 인터넷 쇼핑몰처럼 되어 있어요. 제품 사진과 제품명이 나와 있고 해당 가격이 나와 있는데 사업자 회원들만 구입할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도매 가격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도매 가격과 시장 가격, 한마디로 도매 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다르다고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도매처에는 소비자 가격보다 조금은 저렴해야 이걸 떼와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마진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들만, 한마디로 판매자들만 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끔 일반인들은 구입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게 이런 도매 사이트의 특징입니다. 한번 이 물건을 봐볼까요? 맨 위에 있는 갤럭시 Z 플립용
차량용 무선 충전기가 도매 가격, 그러니까 판매자들만 구입할 수 있는 가격으로는 33,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제품, 똑같은 제품을 네이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똑같은 제품이 나와 있죠. 이 제품이 지금 42,000원, 싸게는 38,000원에도 되어 있나요? 38,000원까지 물건, 똑같은 제품인데 38,000원부터 42,000원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최저가가 38,000원인데 방금 저희는 33,000원에 보았죠. 그러면 마진이 최소 5,000원은 된다라는 겁니다. 뭐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판매자가 네이버 쇼핑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이 사이트에서 이 물건을 33,000원 주고 사와서 어디 얼마에 파는 거예요? 38,000원에 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팔릴 때마다 5,000원 정도, 최소 5,000원 정도의 마진을 챙길 수가 있다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해가 이제 되시는 거죠. 나는 소비자로서 네이버에는 38,000원에 사는 게 맞지만 이걸 판매하는 이 사업자는 여기서 물건을 사와서 마진을 붙여 나에게 판매하고 있구나. 이런 도매 시장, 온라인 도매 사이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그냥 하나로 알아본 도매 사이트, 도매국 이란 사이트였고 물건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닐 정도로 패션 잡화, 화장품, 스포츠, 가구, 완구 모든 물건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고 판매자로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만 구매가 가능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시였던 도매국이란 도매 사이트였고요. 이제는 이런 생산자들만 모여있는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유명한 셀러오션이라는 사업자들이 모여있는, 사업자가 아니라 생산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글들을 직접 올리십니다. 오늘 하루에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그냥 하나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남성 의류 브랜드 맨투맨 옷을 도매 취급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같은 도매국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이 커뮤니티에 나는 이런 물건을 생산합니다 라고 글을 올리면 판매자들이 여기에 댓글을 달아요. 여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나는 이 물건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이분에게 연락을 취하는 거였죠. 한번 좀 옛날 자료로 보면 댓글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딱 보면 이제 자전거, 오토바이 관련된 퍼스널 모빌리티 도매 위탁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생산자분 같습니다. 생산자일 수도 있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도매 사이트를 또한 운영하는 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거죠. 위탁 판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연락을 하시죠. 위탁 판매 가능하다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곳에서 들어가도 내가 물건을 떼와서 오픈마켓, 네이버나 쿠팡 같은 곳에 물건을 마진 붙여 판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오픈마켓부터 해외 판매까지 다 가능한 물건을 취급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분은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식품, 숙취해소제 등을 취급하시는데 이렇게 또한 연락을 하시죠. 제안서를 받고자 판매자들이 이분께 또 연락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도매처에 대해 실제적인 사례를 알아보았고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생산자는 물건을 직접 생산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집단, 이분들이 직접 물건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도매처에게 물건을 넘기면 도매 사이트, 아니면 도매처에서 온오프라인 도매처에서 물건을 싸게 받아서 제품 이미지나 정보들을 가공한 다음 판매자에게 넘깁니다. 그럼 판매자는 생산자에게 물건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전 단계인 도매처에게 물건을 받아오는 거였죠.
그래서 온라인 시장에서는 도매국, 셀러오션 같은 도매 사이트에서 판매자가 물건을 사와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이런 곳에 물건을 5,000원에서 뭐 몇만 원까지 마진을 붙이면 그런 오픈마켓에 물건을 올리면 소비자들은 같은 이치로 도매처나 생산자에게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이런 판매 플랫폼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서 결제를 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판매자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이 비대면 사업의 기본 이치인데, 반복드리는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이런 건 정식 사업자이기 때문에 조건이 조금은 까다롭고 문제라기보다는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에게 할 수 있는 건 조금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어지는 3강에서는 이런 스마트 스토어, 쿠팡 이런 게 아니더라도 한번 내가 사업을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런 플랫폼, 저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제가 3강에서 소개해드릴 플랫폼에서는 사업자 등록 이런 게 일단은 필요 없는, 내가 이 사업 시장에, 온라인 비대면 시장에 사업적인 요소를 맛볼 수 있는 플랫폼을 소개해드리면서 거기서 성장하시고 경험하신 이후에 정식적인 이런 오픈마켓 사업자가 되는 게 조금은 부담이 적으실 거다라는 설명으로 이번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강에서 비대면 플랫폼 몇 가지 소개와 실제적인 사례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